포르투갈 축구와 리버풀 FC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인 디오고 조타는 2025년 7월 3일 동생 안드레 실바와 함께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팬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연인인 루테 카르도소와 결혼한 지 불과 11일 만에 조타는 가족, 친구, 수백만 팬들에게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의 과르디아 시빌의 보고에 따르면 사고는 사모라 근처 A52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조타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제어력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조타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으며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계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글은 디오고 조타의 삶을 7가지 측면을 통해 탐구합니다. 가장 큰 슬픔, 굴곡진 커리어, 이루고자 했던 성취, 사랑과 결혼, 비극적인 죽음과 아내와의 관계, 경찰이 슬픔을 함께 나눈 것, 그리고 빛나는 스타의 슬픈 최후까지. 디오고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 특히 세 자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4일 포르투갈 포르투의 작은 마을 마사렐루스에서 태어난 조타는 축구를 사랑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조아킴 실바는 아마추어 축구 코치였고 어머니 이사벨 테이셰이라는 은행가로서 항상 아들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조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13세의 파수스지 페헤이라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나 아카데미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어머니에게 밤에 침대에 누워 가족 식사나 동생 앙드레와 축구를 생각하며 공허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2017년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2020년 리버풀에 합류한 후 그의 경력이 급상승하면서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 루테 카르도소와 아이들인 데니스 2020년생, 두아르테 2022년생, 그리고 2024년 11월에 태어날 딸과 떨어져 긴 투어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을 껴안거나 책을 읽어주는 대신 화상통화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 없이 자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한때 리버풀 팀 동료에게 축구 선수 생활 때문에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은 날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끊임없는 도전이었던 프로축구 선수의 삶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곤도마르 공동체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했고 고향의 자부심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팬들의 붐비는 분위기 없이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싶다는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소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명성의 눈부신 빛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떠올리자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커리어는 타고난 재능, 노력, 그리고 엄청난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를 울게 만든 실패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작은 클럽인 파수스드 페헤이라에서 프로축구 여정을 시작하여 43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며 빠르게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꾸준히 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포르투와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는 131경기에서 44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고 2018년에는 팀의 챔피언십 우승과 프리미어 리그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드리블과 마무리 능력으로 팬들로부터 포르투갈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0년 그는 401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하며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리버풀에서 그는 1820경기에 출전하여 65골을 기록하며 2024년, 2025년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 2020년 AA컵 우승, 그리고 2020년과 2024년 두 번의 카라바오컵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49경기에 출전하여 14골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5년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두 번 차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이었는데 당시 교체 출전하여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조타의 재능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그의 인내심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타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최고 수준에서 뛰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꼈던 날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지속적인 부상, 특히 2021-2022 시즌의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몇 달 동안 그를 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한때 팀 동료에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던 회복 세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한순간은 안필드에서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결승골을 넣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여전히 리버풀 원군에 속할 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뺨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타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호베르투 피르미누와 같은 스타들과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리버풀 스쿼드의 경쟁 압박감도 때때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리버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항상 갈망했던 업적은 경기장에서의 우승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고 고향 곤도마르의 자부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리버풀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며 2024-2025 시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안필드에서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프리미어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순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포르투갈이 2019년과 2025년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도록 이끈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5년 결승전에서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타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돕고 리버풀 특유의 압박 스타일에 참여하는 등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곤도마르와 같은 작은 마을 출신의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아이들을 만나 꿈을 좇도록 격려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곤도마르의 지역 축구장 건설을 후원했던 일입니다. 그는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즐겼는데 그 순간 그는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면서도 겸손하고 친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금 마련을 포함한 자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곤도마르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루테 카르도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며 명성이라는 시련과 축구 선수로서의 압박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7월 약혼했고 2025년 6월 22일 포르투에서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타는 소셜미디어에 절대 잊지 못할 날이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루테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이자 겸손과 감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루테와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축구를 하는 동안 루테가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평범한 부부처럼 루테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팀 동료에게 루테가 항상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리어가 루테를 외롭게 만들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항상 강했고 루테는 조타의 재능뿐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까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부부가 된 지 불과 11일 만에 조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실로 루테는 우울증에 빠졌고 조타 없이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감에 직면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슬픈 한 장을 차지합니다. 2025년 7월 3일 조타와 그의 남동생 앙드레 실바는 리버풀의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산탄데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최근 경미한 폐 수술을 받은 조타는 비행기 탑승을 권유받았고 결국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경 그들의 람보르기니 우라카는 사모라 체르나딜라 인근 A52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두 형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조사 후 당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0km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